예, 6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본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가장 불꽃 튀는 격전지는 경기도 지사 선거죠.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여론조사마다 엎치락 뒤치락 혼전 중인데요. 저희가 양측 모두 섭외가 돼 있었는데 김은혜 후보 측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방송 출연이 어렵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득이하게 김동연 후보만 연결한다는 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2부 김기현 선대위원장에게 듣는 것으로 하죠. 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 후보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김동현입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현장에 나가시죠? 네, 오늘 현장 여러 곳, 11곳 이상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사 프로그램을 워낙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선거 앞두면 감이 좀 와요. 네, 어디가 이기겠다 이게 좀 감이 오고 잘 맞히는 편인데 네. 솔직하게 네.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여론조사도 시종일관 엎치락 뒤치락. 김동연 후보가 현장에서 느끼는 막판 판세는 어떻습니까? 분위기? 지금 박빙이라고 하고 아주 절박한 분위기죠. 예측 프로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국운과 정의가 있다면 제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그리고 위선과 거짓말이 아니라 청렴과 정직과 이 정의 이렇게 본다면 제가 반드시 이긴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계속 강한 여당 네. 원팀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집권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수건 사업들 원활하게 하려면 여당 출신 지사가 좋지 않겠느냐,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리가 맞다면은 지방 선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도지사를 임명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컨셉을 상대 측에서는 경기도에 대통령을 데려오겠다, 가져오겠다, 대통령 바짓가랑이도 붙잡겠다 얘기를 하는데 네. 경기도는 그렇게 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고요. 도민들이 뽑은 사람이 자기 실력과 또 자기의 비전과 정책 가지고 갖고 가면서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협의를 해야 되지, 대통령에 의지하고 누구에게 의지하고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해야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사를 하는 것이 그 논리에 가장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최대 격전지다 보니까 지금 두 후보 사이의 법적인 공방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네. 우선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네. 어제 내놓은 주장이에요. 김동연 네.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에 부처의 명절 선물 세트를 사면서 2년 연속 2억 5천만 원어치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 그러니까 지인 업체 제품으로 명절 선물 세트를 했다. 이거는 국고손실죄 등등에 걸린다. 고발하겠다.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인 업체도 아니고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농산물, 우리 명절 선물 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인 업체 자체가 아닌가요? 그럼요. 아니죠. 그렇게 기획재정부란 데가 이렇게 만만하게 누구한테 몰아주고 할 수가 있나요? 깨끗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가계획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2017년 설까지는 기재부가 선물 세트 공급을 우체국 쇼핑에 맡겼다가 네네. 2017년 추석 선물 세트부터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벤처농업포럼이 했고, 2018년 설과 추석에는 한국벤처농업대학 운영자가 만든 업체인 주식회사 A넷 디자인앤 마케팅에 맡겼다. 이것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민승규 박사가 김동연 후보님과 같이 근무했다.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 농림부 차관하셨던 분입니다. 예. 제가 간청을 해가지고 저희 캠프에서 저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 일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야말로 농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벤처농업대학은 농민들 벤처정신 함양하려고 만든 기관이고요. 그야말로 비영리표 기관이고요. 그리고 선정된 업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농산물 짓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악의적으로 흑해선전하는 거는 제가 선거 끝나고도 반드시 아마 이쪽 기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예훼손에다가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거 앞두고
제가 이런 정치판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치 풍토 바꾸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은혜 후보가 오늘 뭐 사정상 지금 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고, 김동연 후보가 지적하는 부분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리죠. 네네네. 김동연 후보 캠프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어제 사퇴를 촉구하셨어요. 일단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선관위에서 공식으로 결정을 했죠. 김은혜 후보가 빌딩 축소 신고했고 주식은 누락해서 했기 때문에 내일 선거일 당일날 투표소마다 전부 그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는 게시를 붙이게 됐죠. 이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그리고 누락한 금액이 16억 원 이상 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 무효액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중범죄이고요. 또 자기 재산도 이렇게 그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경기도에 큰 예산을 달면서 도정을 살필 수 있는지. 지난번 사자 토론회 때 김은혜 후보는 신고를 허투루 했다면 벌 받겠다고 공언했거든요. 예. 이제는 사실대로 밝히고 벌 받아야죠. 그리고 이게 당선이 혹시 되더라도 재선거를 하게 되면은 수백억 이상이 또 혈세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믿습니다.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불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앵커가 예신 두 문장이 해명이 전부 다인데 그 해명 자체가 우리 국민과 도민 여러분들을 더욱 화나게 할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하고 벌받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딸랑 두 문장으로 실무착오다 앞으로 만전기하겠다 이런 말로 어떻게 이것을 해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지금 법적 공방 하나씩을 좀 짚어봤고요. 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막바지에 갑자기 뜨거워진 쟁점이 이제 김포공항 이전인데, 네네. 이걸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하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 내놨어요. 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한 뒤에 김포공항 부지에는 아파트를 짓겠다. 네네. 여기에 대한 김동연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지금 또 이것도 역시 그 김은혜 후보 쪽에서 흑색선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그러면은 김포공항으로 그 기능을 옮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저와 그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그 갈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없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서울공항과 그 수원 군공항 이전 얘기를 분명하게 했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네. 그 대체지로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남부에 지금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예. 반도체 수출의 80% 이상을 그 항공화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반도체 수출의 허브, 동시에 국제공항과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김포로 이런 거 옮겼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신설이고 김포공항 네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김포공항 문제는 전체적으로 당 내에서도 조율을 좀 거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조율 없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공약 때문에 다른 지역 관련되는 공약 문제에 있어서는 당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은 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일단 검토하고 충분히 논의할 문제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반대신가요? 네, 저는 뭐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성남이나 수원공항 이전에 따른 것은 경기 남부의 대체공항으로서 알겠습니다. 국제공항 만들어가지고 기능을 이전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김포에 공항이 있는데 경기 남부에 공항을 또 하나 신설한다. 그럼 신설할 때 아마 김포공항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나름대로 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남부의 국제공항은 반도체 수출의 허브로서 화물공항입니까? 거기는 그러면 화물만 아닙니다. 국제공항 같이 합니다.
사람들도 인편으로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외국 갈 수.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인초공항이 있는데 또 그럼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수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고 남부에 1,000만 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남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승객에 대한 충분한 수요, 반도체의 수출 허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제공항 신설을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김동연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호소가 될 텐데요. 경기도지사가 되면 나는 이건 꼭 이루겠다. 30초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주시죠. 네, 경기도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은 교통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교통 인프라 깔고 GTX가 좀 멀리 느껴지지만 GTX 포함해서 여러 연교통만 만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경기도민 여러분께 시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분한 자기 시간 갖고 직장과 또 학교와 또 의료 서비스 잘 받으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딱 하나를 꼽는다면 그건 반드시 교통 문제 해결하겠다가 될 것이다라는 마지막 호소까지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민주당 김동연 후보 만나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저희가 섭외가 돼 있었습니다만 김은혜 후보 측의 사정으로 오늘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연결이 있으니까요. 그때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더 듣도록 하지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